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휩쓸고 간 남가주 곳곳에 피해 신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 우려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주택의 크고 작은 누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복구 비용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 지역에서는 여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규모 3.9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코리아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1차 예선에 전 세계에서 모두 1000여 명이나 출전해 큰 인기를 나타냈습니다. 파사드나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을 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강절도 행각이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대낮 주유소에서 주유 도중 절도 피해 사건까지 보고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를 찾아 피해 현장을 살피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재 발생 13일 만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각 대응으로 비난하는 주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우이 산불로 인해 현재 최소 114명이 숨지고 실종자만 8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진할러먼도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결국 미국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도 낮추면서 자금 조달 위험과 수익성 악화로 업계의 신용 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 불참으로 마이너리그 토론으로 전락한 가운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집중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대선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이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 역할이 확인된 바 있고 이번 2024년 대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국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긴급 의총을 연 민주당은 총력 대응을 예고했고 여당은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팀은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가 없었던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클리블랜드와 원정 경기를 갖고 LA 엔젤스의 어제 경기가 비로 연기됨에 따라서 오늘은 신시내티와 주중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84년) 만에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 아직도 여기저기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힐러리 중심부가 네바다주 서남부로 넘어간 것으로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는 지난 20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가주 대부분의 도시가 강우량 새로운 신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레이우드 플랫 지역은 무려 10.6인치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팜스프링에도 3.2인치의 비가 하루 만에 내려서 1930년에 세웠던 8월 강우량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상청은 팜스프링 사막지대의 평균 강우량 기준 반년 동안 내릴 비가 무려 6시간 만에, 이 짧은 6시간 만에 모두 쏟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으로 LA 등 곳곳에 침수, 정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국지적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샌디에고에서는 홈리스 13명이 구조됐고 LA 일부 저지대 홍수 피해 예상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 샌버나디노 마운틴 인근 주민들에게도 산사태 우려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복구 작업도 오늘부터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힐러리 영향권에 들었던 LA시가 벤츄라 카운티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고가 보고되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 사흘 동안 LA시에서는 최소 1,681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됐고 그 중에서 278개 나무들은 치워졌습니다. 아직도 1,500여 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흙 사태는 48곳에서 보고됐고 17곳이 복구가 됐습니다. 파톨 86곳이 새로 생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본격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LA시는 벤츄라 카운티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6천여 가구가 정전 사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샌파난도 밸리 지역 세풀베다 베이신 로드 허리케인 힐러리 영향으로 한때 폐쇄됐다가 지금은 재개통된 상태입니다. 힐러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교통사고는 자주 목격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멈춰졌던 교통 단속 오늘부터 모두 재개됩니다. 지난 4월 동안 8곳의 임시 이머전시 쉘터를 운영했는데 이 400여 개에 가까운 유닛에 노숙자들을 수용해 비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LA시는 이제부터 모든 상황이 정상이지만 시민들에게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생명과 관련해서는 911에 신고하고 차량으로 도로를 이동할 때는 계속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로 남가주 주택의 크고 작은 누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복구 비용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 열대성 폭풍 힐러리로 인해 폭우가 내리면서 남가주에서도 주택들의 침수와 누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폭우 피해를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간극이 상당합니다.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납된 렌트 미납부와 퇴거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번 폭우로 발생한 문제를 대처하는 것에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경우 건물에 폭우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힘들고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주택보험 커버리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해 피해 수습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일요일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피해의 경우 원인을 알아보는 데에만 시간이 꽤 소요되며 피해 지점을 찾아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실질적인 보수공사를 나서내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보니 건물주들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세입자들의 경우 지난 일요일 발생한 폭우로 천장이나 바닥에서 물이 새면서 책상과 옷장 같은 가구들이 피해를 입어 걱정인데 건물주들이 빠르게 피해 수습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세입자들은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처럼 폭우로 인해 렌트한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들이 늦장을 부리고 어영부영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이어져가는 상황입니다. 타운 보험업계에서는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홈오너들은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기본적인 커버리지만 갖고 있는지 혹은 홍수 피해를 커버할 만큼의 스페셜 커버리지가 있는지 혹은 제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이박 윌셔 제이박 종합보험 대표입니다. 베이식 커버리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 베이식 커버리지에서는 이런 그 물난리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돼요. 화재보험에 스페셜 폼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엑스클루션이 없는 한은, 특별한 제외 조항이 없는 한은 이런 물난리의 비나 또는 천재지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젖은 물건이라든가 젖은 어떤 데미지에 대해서 비로 인한 데미지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입자들도 홍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홍수 피해가 건물에 그치지 않고 세입자들이 지닌 가구 등 동산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세입자들이 비싼 가구 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넌트들만 자기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재 도구라든가 도난을 맞았다든가 또는 이렇게 오래 데미지가 됐다든가 자기 가재 도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아파트 전체는 아파트 보험이 주인이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의 그 빌딩은 커버될 수 있지만은 안에 테넌트가 커버되는 건 없거든요. 테넌트 보험은 아파트 주인이 그건 커버 안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하이로 가보겠습니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벤츄라 카운티 오하이 지역에서 오늘 새벽 규모 3.9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새벽 4시 39분 오하이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역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하이 지역에서는 지난 1일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이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 오하이 지역에서는 25차례 이상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4.0이었고 오늘 새벽에 3.9 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추정된다는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마우이 섬을 찾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마우이섬 산불 발생 직후 실종자는 2천여 명, 지난 16일에는 1,300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실종자 수는 850명으로 줄었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850 names on the list of missing persons. Through the tireless work of the FBI and the Maui Police Department, over 1,285 individuals have been located safe. 통신이 복구되면서 생사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지난 18일 집계에서 1명이 더해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도 3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실종자 수색도 확인도 더딥니다. The remains of those who have died, in some cases, may be impossible to recover meaningfully. So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that are lost forever. 산불 발생 13일째 바이든 대통령이 마우이섬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The country grieves with you, stands with you, and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help you recover, rebuild, and respect culture and traditions when the rebuilding takes place. 일부 주민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 장소 앞에서 당장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며 시위를 열었습니다. If he's here just for no health reason, then I don't see why he should be here.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까지 중단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런가 하면 이 마우이 화재 현장을 항공사진, 항공영상 이렇게 헬리콥터로 쭉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죠. 집 터만 남아있고 집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 그것도 눈에 딱 띄는 빨간 지붕의 한 집은 멀쩡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마우이 화재 현장, 초토화된 현장에서 유일하게 우뚝 서 있는 빨간 지붕집, 화재입니다. KBS입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로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웨스트 마우이 구역입니다. 주택 수백 채와 가로수 등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유일하게 보세요. 멀쩡한 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빨간 지붕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집 모습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일명 기적의 집이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이 집만 불길을 견뎌냈는지를 두고 온갖 추측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이 기적의 집 소유주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이 주택은 100년 이상의 역사가 깃든 목조주택인데 몇 달 전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붕을 금속으로 교체하고 집 주변의 정원수를 돌장식으로 대폭 교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흰개미 방지와 주택 보존이 목적이었을 뿐이고 딱히 내화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공사 덕분에 이번 참사를 비껴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 집주인 부부 화재 발생 당시 미국 본토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있어서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드 제공으로 8월 2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을 유지하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6도, 해안 지역은 73도, 6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트 LA 지역에 위치한 화이트 메모리얼 호스피털에서 오늘 새벽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이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관할 지역 내 병원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LA 소방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이스트 LA 지역 보일하이츠에 있는 화이트 메모리얼 호스피털에서 정전이 일어났는데 정전이 일어나면서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은 병원 내 스페셜티 케어 센터 캠퍼스에서는 총 241명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는 30명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환자들은 LA 소방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정전 사태 이후 의료적인 비상대피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중환자들은 계속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오늘 새벽 LA 소방관과 병원 관계자들의 긴급 이송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정전 사태가 일어난 병원은 캠퍼스가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모두 전력 공급이 중단돼 20대 앰뷸런스들이 출동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입니다. LA 소방관들은 정전 사태로 엘리베이터 작동도 중단됐기 때문에 긴급 환자들을 모두 들것에 실어 계단을 통해 일일이 날랐고 그리고 앰뷸런스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전 이유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한 달째 상승세입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9센트가 올라 갤런당 5달러 36.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30일 연속 상승으로 모두 39.1센트가 치솟았고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 아침 어제보다 0.3센트 올라 갤런당 5달러 30.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닷새째 하락세를 보여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1.1센트 내려가 갤런당 3달러 85.4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1차 예선에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출전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2차 예선에 출전하는 50개 팀이 선발됐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타임스 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코리아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에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출전해 LA에서 K-팝 열풍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1차 영상 예선에 이곳 미주는 물론이고 유럽과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원자가 몰려 K-팝 인기와 코리아타임스 뮤직 페스티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1차 영상 심사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50개 팀이 선발돼 2차 예선전에 진출했습니다. 2차에 진출한 50개 팀의 명단과 이들의 노래와 댄스 실력을 뽐내는 비디오 영상은 KTMF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2차 예선으로 현실 공간을 초월해 메타버스 상에서 열리는데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프론티스의 메타버스 아즈메타 안에 구축되는 코리아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존에서 경연이 펼쳐집니다. 출전자들은 메타버스 상에서 직접 공연을 펼치며 누구나 메타버스에 접속해 출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지지하는 팀에 투표로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 최종 파이널리스트를 선발하기 위한 투표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2차 예선에 참여해 경연도 관람하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아즈메타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KTMF 팝업 창을 클릭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50개 팀 중에 1, 2위 두 팀의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아즈메타 공간에서 일반 관객들과 기획사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이 선정되는데 이 결과는 마지막 날에 공개됩니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상금과 다양한 부상이 수여됩니다. 또 참여 기획사의 연습생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선은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LA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펼쳐지는 2차 예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캐스팅 보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 역할이 확인된 데 이어서 이번 2024년 대선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한국계를 비롯해 중국계, 인도계, 베트남계를 포함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로부터 72%의 지지율로 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선거가 갈수록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2,400만 명으로 향후 선거에서 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이들 유권자는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주 같은 경합주, 즉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NBC 방송은 관측했습니다. 이처럼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양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LA에서 수십 명이 무리지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플래시몹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백화점에서 보고되는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그러니까 7월까지 올해 LA 내 백화점에서 보고된 범죄 건수는 2,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보고된 1,300여 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피해액이 $950를 넘어 중죄로 분류된 사건은 351건, 폭행이나 협박이 연루된 강도 사건은 1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기나 흉기 등으로 무장한 경우도 무려 9건이나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벤나이스로 총 223건의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한 달 평균 30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누가 파크, 다운타운 뒤를 이었습니다. 소매업소들이 절도와의 전쟁으로 재고 감소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계의 스토리지도 털리는 상황이라 대형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절도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6일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소매절도와 조직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타겟은 2022년 한 해에만 절도 문제로 약 4억 달러의 피해를 받고 올해도 현재 문제가 심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차드 맥필 홈디포 CEO는 2분기 어닝콜을 통해서 절도 문제가 우리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순이익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생가브리엘 밸리 지역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2명의 용의자 체포됐습니다. 최근 하시엔다이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차장에서 70대 할머니 가방을 강탈한 사건의 주범 잡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로렌하이츠 하시엔다이츠에서 연쇄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러셀 하디 주니어 잡고 보니까 19살이에요. 카메론 대션 페리 역시 19살입니다. 이 둘을 체포해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강도 행각 중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게 아까 말씀드린 75세 아시안 여성 이 할머니의 핸드백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2명의 용의자들은 로렌하이츠 지역 보석 가게를 나오던 한 여성의 가방도 강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떼강도를 비롯한 각종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행지에서 자동차 가스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정차한 한인 부부가 대낮 강도에 털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강모 씨 부부가 지난 주말 북가주에 갔다가 오클랜드 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흑인 강도에게 꼼짝없이 금품을 털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가와서 트렁크 문을 열었고 가방과 금품을 훔쳐달라는 대범한 행각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기름을 넣으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잠그고 있지 않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 중에 옆좌석에 두었던 가방이나 노트북, 지갑을 털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주유 중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량 문을 잠그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이나 지갑은 갖고 내리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 어제 LA에 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보낸 것 9번째입니다. 37명의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는 지난 일요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출발해 어제 오후 6시 45분쯤 LA 다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LA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버스를 보냈다며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텍사스 주지사가 극심한 기후 조건을 뚫어야 하는 길로 가족과 영유아들을 보냈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허리케인과 뇌우를 동반한 폭풍의 위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년 이런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텍사스 주지사다라고 캐런 베스 시장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열하다라고 계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에 따르면 LA에 도착한 어제 버스는 16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살 아동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휴대전화나 TV 등에 각종 동영상에 노출될 경우 사회성을 비롯한 각종 능력 발달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이 7,0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래보다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긴 1살 아동은 1년 후 만 2살이 되면 사회성과 함께 미세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해졌지만 만 4살 이후부터는 발달 저하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영상이 직접 아동의 각종 능력 발달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동은 부모나 또래 아동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각종 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동영상에 너무 오래 노출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이 같은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병원,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에 대한 믿음 100%죠. 100%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기 7명을 연쇄 살해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30대 간호사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해범이 가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판결했습니다. YTN입니다. 영국 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렛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렛비가 가석방 등 조기 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33살의 피고는 현대 영국에서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렛비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잉글랜드 북부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 몸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살해하거나 새 쌍둥이 중 2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involving the smallest and most vulnerable of children. 렛비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살인자들이 선고 때 꼭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ow,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Now, we are looking and have been at changing the law to make sure that that happens. 경찰은 렛비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도 아기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 아까도 이 모닝뉴스 일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모기지 금리 7.4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고금리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 매수 희망자들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걸 뭐 분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기지 금리가 7.48%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건 분석이 아니죠. 그냥 팩트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0년 12차례 이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주택 구매 열풍이 일었는데 지금은 주택 구매 열기가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 공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포어스 S&P가 어제 미국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도 낮추면서 자금 조달 리스크와 수익성 약화로 업계의 신용 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자금 조달 위험과 한머니의 일종인 중개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을 이유로 해서 어소시에이티드 뱅크오프와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개 예금이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고금리 예금 증서를 판매한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위탁받은 중개회사들이 이것을 높은 금리로 지역은행이나 소규모 은행에 예치시키는 돈을 말합니다. 또 대규모 예금 인출과 만연된 고금리 등을 이유로 UMB 파이낸셜 코프와 코메리카 뱅크, 킵코프의 등급도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앞서 무디스도 이달 초 은행 10곳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고 대형은행 6곳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트럼프 측과 검찰이 보석금과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이번 사건 보석금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합의 사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에 증인을 접촉해 영향을 끼치거나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재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검찰이 보석에 합의하고 재판부가 이에 서명을 합니다. 이후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보석금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출두해도 절차가 끝나면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어제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 이름을 미검증 명단, 즉 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인 광둥 강화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 난징 가오화 과학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검증 명단 등재는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의 전 단계이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데 따라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진날 러먼더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러먼더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 기간에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가한 반도체와 히토류 수출 규제 등과 같은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최근 잇따라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보내면서 양국 간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 앞바다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 후폭풍 과연 아무 일도 없을까요? 걱정하는 환경단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인데요.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발하고 홍콩과 중국 등 추가 조치를 경고하고 나서고 있고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방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매일매일 검사를 하겠다. 방류할 때마다 방사능 수치 등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직접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콩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등 인접국의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방류에 따른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류 결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반발에 따른 파장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2-1로 경기 없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클리블랜드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가 있었는데 그 힐러리 여파로 여전히 이 복구 작업도 해야 되고 비가 좀 많이 온 지역들도 있고 주차장에 물도 좀 빼야 되고 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신시내티 레즈와 주중 경기를 갖게 됩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빅리그 진출 후 첫 말루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17호 홈런, 20홈런, 20도루 가능성도 한층 더 높였는데 구단이 마련한 김하성의 날을 앞두고 나온 말루포라 더욱더 뜻이 깊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닮았어? 꼭 경기장으로 받으러 오세요.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 맞이한 34번째 만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상황에서 시속 155.5km의 높고 빠른 공을 호쾌하게 받아쳤습니다. It's Slam Diego for Ha-Seong Kim, his first grand slam of his career. 덤덤하게 베이스를 돈 김하성을 대신해 홈팬들이 펄쩍 뛰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말루 홈런을 친 5번째 한국인 타자가 된 김하성은 올 시즌 17호 홈런으로 아시아 내야수 최초 20홈런 20도루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